자, 그리고 어제 있었던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점심을 같이 먹었죠. 대통령과 여야 대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만났습니다. 뭐 일단 뭐랄까요, 이제 오고 가고 하는 대화의 분위기나 톤 이런 거는 화기애애 보였어요. 특히나 그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내란 과정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한 바가 있었는데, 거의 어찌 보면 대통령이 악수를 유도해가지고 악수를 하는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그 일종의 농담으로 그 내용을 받으면서 모두 발언들도 진행을 했었는데, 글쎄요, 이 지금 앞서 저희가 뭐 보도됐던 사진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권태우 실장은? 지금 뭐 시작이 반이다라고 봅니다. 뭐 아직까지 부족한 게 많죠. 뭐 지금 형식적으로는 지금 악수하고 웃고 합니다만은 사실 그 민생협의체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까지 기능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여야 간의 대립이 저걸로 다 해소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렇죠. 아무도 없겠지만 그래도 만나지 않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이렇게 만나서 얼굴 보고 악수하고 하는 것이 그래도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인규 변호사는 이제 국민의힘에 몸을 담은 적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국민의힘은 뭐 그때랑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이 당 대표가 선출될 과정 속에서, 전대 과정 속에서 이 장동혁 대표가 보여줬던 태도와 어제 태도는 많이 달라 보였거든요. 근데 장동혁이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해서 행보를 알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사람인데, 그게 또 반대로 말하면 양쪽 진영으로부터 동시에 다 버림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좀 비참한 운명에 처한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보수의 종말은 상수고 언젠가는 이건 반드시 달성이 될 수밖에 없는 목표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무엇보다 어제 대통령께서 정치 복원의 첫 발을 직접 떼어주셨고, 또 거기에서 사실은 정청래 대표에게도 퇴로를 열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국면이 이번까지는 통하는데, 전 앞으로는 정청래 대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하는 국민의힘 위원정당 해산 내지는 청산 세력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이 맞아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말이 현실화되도록까지 이뤄내는 정무적인 능력, 전략적 판단 능력, 이걸 이제 국민들은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조금 더 보수의 종말을 앞당기기 위한 전략적인 태도를 더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번처럼 뭐 악수도 안 한다, 사람 취급 안 한다 이래버리면 또 대통령께서는 사람 취급해가지고 와가지고 서로 또 악수를 이렇게 주선해야 되는, 그러니까 상당히 대통령의 정치 복원의 스탠스에 있어서 공간이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당의 대표로서 조금 더 대통령의 그 공간을 더 열어줄 수 있는 역할은 뭐가 없을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앞으로는 고민을 하면 좋겠다, 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우리 이병철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행보를 좀 해석해 보자면 어떤 노림수가 있어서 그 전당대회 때 보여줬던 모습과는 달리 뭐 다소 이렇게 유화적인 모습이랄까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던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장동혁 대표도 뭐 서울법대 나오고 판사 출신인데 머리가 굉장히 빠르거든. 그러니까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처럼 머리가 빠르니까 빨리빨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예. 뭐 전환기를 실질적인 회장님으로 모시고 해봤자 지 앞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협치에도 응하고 아직은 말을 세게도 하고 하지만 장동혁이는 이제 조금 더 정상적인 방향으로 당을 이끌어야 되겠다. 본인은 본인이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게 본인이 잘 되는 거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밑에 그 세력들이, 극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 회장님이 오케이를 해야지.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는 예견된 실패로 봐야 되고, 그게 운명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게, 야당 대표가 의석도 지금 몇 개 없잖아요. 그리고 당내 기반도 약하고. 그러면 야당 대표가 정치력을 회복하는 방법은 딱 하나거든요. 오로지 민심을 등에 업는 겁니다. 민심이 밀어줘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를 지지해줄 수 있는 중도나 국민들의 평균적 보편적 상식을 가진 분들이 지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 그러니까 본인의 힘이 없으니까 전당대회 이길 때는 전환길 끌어다 썼죠. 그다 빚이거든요. 이미 극우 유튜버들이 청구서 날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30개 달라 그러는 거죠. 그 이제 한 유튜버들이 그런 거고, 또 다른 데서 청구서 또 나오고, 영남에서만 30개,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구서가 비싸게 또 날라오니까 저는 그겁니다. 야당 대표로서 성공하는 유일한 경우는 결국 국민의 민심을 등에 업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것 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세 분이서 그러니까 대통령 여야 대표가 이제 세 분이서 있을 때 장면은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이제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따로 단독으로 또 만났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관련해서 크게 브리핑이 없었고 그 국민의힘 쪽에서 수석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던데, 그러니까 요구했다는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특검 연장을 반대했고요. 윤석열 그 CCTV 있지 않습니까? 서울구치소에서의 그 열람은 인권 침해인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검찰개혁 정부조직법을 반대한다. 그리고 특검 연장 그리고 이제 특별재판부, 우리 전담재판부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써달라. 그러니까 대통령 물론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어떻게 보면 약간 투정 부리고 온 건데 아니, 결국에는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그 시대적 과제, 그걸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1,700만 명 넘는 국민들이 뽑은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랑 다 역행하는 내용만 걸고 있으니까 하나도 수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알리바이죠. 지금 보면 이제 특검 연장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반대할 거고.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예. 이제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다음 일정이 있어서 자리에 일어나셔야 된다. 어디로 가요? 저 이제 상암으로 가겠습니다. 거기 무슨 방송이에요? YTN 라디오? 격주로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디오예요? 예, 라디오. 예. 제목을 얘기해줘요. 정면 승부. 예. 자, YTN 라디오 자 김준우 변호사가 새롭게 진행을 합니다. YTN 라디오 김준우의 저는 다이브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정면승부. 신인규 변호사가 이제 잠시 후에 출연합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듣죠. 예. 흐름이 끊겼나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각 이해관계층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다 얘기한 겁니다. 알리바이입니다. 나는 얘기했다. 나는 얘기했어. 그래 뭐 안 들어준 거는 이재명 대통령 그거지. 나는 할 바 다 했어. 뭐 이런 식이어서 이건 아마 본인도 이것이 뭐 이루어지리라고 기대는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 노란봉투법 이거는 재계 쪽의 요구들, 윤 CCTV 이거는 그 윤어게인 쪽 층들, 내란 재판부는 판사들, 그리고 검찰 개혁은 검사들, 뭐 각 이해 당사자들에 대해서 하나씩 다 이야기를 한 거죠. 예. 이런 식으로는 뭐 별 소득이 없습니다. 소득이 없고 뭐 이걸로 지지층도 그렇게 크게 만족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정도로는. 오히려 뭐 벌써부터 그 소위 말하는 그 극우 커뮤니티 이런 데서는 장동혁 뭐 물러나라라는 얘기들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왜 윤석열 만나긴다고 해놓고 윤석열 안 만나고 이재명을 이재명을 먼저 만났다. 뭐 이런 그 지적들을 한다는데, 글쎄요. 저는 또 한 가지 주목했던 워딩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정치 보복 수사를 끊어낼 수 있는 적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건 특검 수사는 곧 정치 보복이다라는 그 수식을 세워놓고 했던 말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지금 처음 들었는데 지금 딱 느낌은 그 말의 취지는, 그러니까는 귀하가 야당할 때 윤석열이한테 정치 보복 수사를 많이 당하고 5개 재판이 그러니까 피해자니까 이걸 끊을 수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저는 이 장동혁 씨는 이제는 거구하고 자꾸 멀어지려고 할 겁니다. 과거에 황교안도 그랬어요. 황교안 대표할 때 처음에는 뭐 광화문 그 태극기 집회 가가지고 그냥 머리를 조아리고 했는데 선거가 딱 오니까 그 정광훈 목사 쪽하고 그냥 바로 자르고 그냥 쳐다도 안 봤거든요. 그렇게 갈 거예요. 장동혁 씨는 저도 좀 아는데 이렇게 머리가 빠르고 말하지만 이 지금 국민의힘이 어쨌든 내년 그 지방선거 때 그리고 본인은 내년까지 어쨌든 대표로 공천권 행사하고 그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는 잘 알아요. 기본적인 내용은. 또라이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렇죠. 근데 쉽진 않을 겁니다. 이거 그러려면 정말 사직생 정도의 그 각오로 해야지만이 될까 말까 할 정도인데. 워낙에 지지하는 세력들이 극단적인 요구를 하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 개인은 멀쩡한 사람이죠. 멀쩡한 사람이고 그 이른바 뭐 어떻게 보면 그 입신양명을 해서 이제 쭉 그걸 해서 여기까지 온 사실 사람이죠. 정치 입문 3년 만에 제1야당 대표까지 된다는 건 그냥 개인의 관점으로 보자면 굉장히 빠르게 출세한 거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개별적으로 뭐 이제 그 변호사님 아신다고 했지만 개별적으로 장동혁 대표 보는 분들은 다 이제 점잖고 매너 좋고 뭐 목소리도 좋고 뭐 그리고 굉장히 신사적이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렇게 이
과격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러나 이제 일단 무대에만 서서 이제 필요한 때 되면 이제 돌변을 하는 거죠. 예. 예, 뭐 학교 다닐 때 웅변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웅변대회 나가서 상 좀 받았는데 저희 때는 이제 방공 웅변대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조약돌 올려놓고 뭐 이렇게 했던 기억납니다. 그렇죠. 뭐 외갓집이 다 북한에 있다고 그랬죠. 제 어릴 때는 제가 외갓집인데 저희 사촌 동생이 외갓집이 북한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웅변 원고를 몇 개로 돌려가면서 써요. 예. 저 약간 시간이 있으면 진짜 중요한 거 역시 트럼프. 네. 이 우리 저 국민들이 지금 구금돼 있는 내용. 그거 연결해가지고 조지아에 있었던 일과. 예. 그 아니 한 400여 명 중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300명이고 이거는 트럼프의 저는 뭐 트럼프가 돈 뜯어내려고 한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3,500억 불. 일본하고는 이제 양해각서에 사인을 했지 않습니까? 일본은 한국 돈으로 하면 거의 800조 가까이. 예. 그런데 그 내용이 제가 여태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제 예상 그대로예요. 현찰로 달러를 미국으로 보내라. 그리고 45일 내에 안 보내면 다시 관세는 올린다. 예. 그게 토탈 금액이 780조 정도, 800조인데 근데 일본은 뭐 외환 보유고가 한 1조 2천억 불 되니까 5,500억 불 그것도 엄청난 거지만 그리고 무제한 통화 수합이 있기 때문에 외환 위기라는 거는 일본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조금 전에 김용범 정책실장 또 뉴스가 조금 전에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제 제가 말한 내용을 이제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3,500억 불 협상이 교착 상태다.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일본처럼 그거 현찰로 달러로 다 꽂아라. 그건 못 하는 거지.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1년에 200억 불, 300억 불 정도다. 이 말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트럼프는 막 구금도 때리고 폭력을 또 행사하는데 여기서 역시 김용범 실장님이 이거는 진짜 말씀을 다 이렇게 하시는 건 잘하는 거예요. 외환 시장에 대한 충격을 고려를 해야 된다. 우리는 이거 빠져나가면 바로 외환 시장이 마비됩니다. 그리고 역시 또 말씀하신 게 우리는 일본과 같은 무제한 통화 사업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번에 뭐 돈은 좀 뜯기더라도 우리도 일본처럼 무제한 통화 사업을 해달라라는 걸 받아내는 거라도 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을 지금 협상 중인데 여기에 대한 무슨 아직까지 진전이 없다. 일본은 이미 그게 돼 있는데 그렇죠. 굉장히 우리 김용범 실장이 진짜 이런 거 국민들한테 알리셔야 됩니다. 김용범 실장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미 투자펀드 이 협상이 교착 상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이 내용이 합의가 안 되면 소위 말하는 그 마스가 맞습니다. 조선업에 대한 우리의 투자 이 부분도 진행되기 어렵다라는 맞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것을 얻고 또 어떤 것은 양보하면서 이 최상의 상황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이제 뭐 정부의 고민이기도 할 텐데 이 내용들을 사실은 뉴스에서 잘 안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뉴스가 확 타오르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관료들이 미국 가서 협상하고 트럼프와 그렇죠. 대통령이 만나고 이랬던 과정들에서 거론됐던 것만큼 그 후속 조치들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여기서 제가 그래서 내용이었고요. 미국 언론을 막 이제 요새는 매일 찾아보는데 일본 언론하고 미국에는 뭐 진보 보수할 것 없이 특히 뭐 뉴욕 타임즈나 진보 쪽 민주당 지지 쪽은 매일 이 이슈로 쏟아내거든요. 어제 나온 내용 한 가지만 좀 전달해드리면 미국의 그 재무장관 베센트 재무장관 베센트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지금 미 연방 대법원에서 만약에 트럼프 패소를 만약에 진짜 때리면 1심, 2심이 만장일치로 패소시켰으니까 관세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관세.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진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질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든요. 트럼프가 패소할 가능성이. 대법원까지 가서 나온다고 하죠. 뭐 왜냐하면 1, 2심도 너무 빨리 4, 5년 걸릴 게 지금 한 5달 내로 끝냈거든요. 반년 안에 나왔으니까. 미 연방 대법원도 100% 트럼프 패소시킵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대책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뉴욕 타임즈나 보면은 백악관이 플랜 B를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다. 그 B가 뭐냐?
이제 이게 국민들 이제 아셔야 돼요. 네. 지금 법원에서 패소시킨 무효다 하는 것은 법이 국제비상상황경제권한법이라는 거에 따른 거는 무효다. 예. 그런데 무효확장법 옛날에 우리 뭐 슈퍼 301조 이런 게 반등핑하고 그러니까 무효확장법에 따른 개별 품목별 관세, 우리 자동차는 예, 25%, 뭐 철강, 알루미늄은 뭐 50% 등등 품목별로 때리는 이거는 판결이 나온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플랜 B는 좋아, 그 무효화시키면 품목별로 그냥 조직게 쪼갠다. 예, 예. 이제 이게 있고 베센트가 말한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인데 베센트가 솔직하게 말한 거지. 만약에 대법원에서 패소시키면 우리는 지금 걷어왔던 돈을 다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게 미 재무부가 하는 거니까. 그러면 미 재무부는 어마어마한 혼란, 테러블한 상황에 직면한다. 네. 그러니까 미국도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돈을 땡겨 왔으면 만약에 나가게 되면 큰 돈 나갈 수밖에 엄청난 없는 문제가 거니까. 생기는 거죠. 아 이거 괜찮네요. 네. 그러면 저희를 앞으로 우리 이병철 변호사를 이제 저희 뉴스다이브의 외신 담당으로 외신 쭉 훑어보시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정부 당국도 그러니까 김용분 실장님이 오늘 이 구체적인 내용을 그간에는 국민의 불안이라든가 외환 시장의 불안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못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정도까지 나오니까 상세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 내용들까지 했고 지금 보니까 속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위원장에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임명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보수 인사로 분류되던 인물인데 지난 대선에 이재명 캠프에 합류를 하면서 그때도 국민통합위원회인가 뭐 아마 그쪽에서 맞아요. 일을 했던 것 같은데요. 법제처장 자리에 과거에 있었고 지금은 국민통합위원장이 됐다. 예전에 이제 윤석열 전 정부 때 법제처장 저 때가 언제냐면 MB 때. 그렇죠. MB 때 법제처장 했었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국민통합위원장이 누구였나 봤더니 이제 김한길 전 의원이거든요. 예. 그리고 위철환 변호사가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로 지금 또 임명이 된다라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대한변협의 회장을 지냈었고, 맞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사법연수원 또 동기이기도 하다는 맞습니다. 분요. 예, 이 내용까지 지금 속보로 나왔습니다. 자, 화요일에 함께했던 뉴스다이브 마무리할 시간인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가지 것들 함께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 지금 이 조지아주에서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 모시고 올 국적기가 이제 미국으로 간다라는 보도까지 나왔고요. 뭐 현장 상황들이 완벽하게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부디 꼼꼼하고 우리 국민들 안전을 우선으로 해서 잘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이제 가족들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다이브 오늘까지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이병철 변호사 또 권태호 실장과도 여기서 함께 인사 나누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